팝5입니다. 나 정말 이 팝5 여러분 좋아하시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는 팝5가 공부하다 보면 제일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짧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는 좀 집중력이 많이 필요한데 팝5는 빨리 풀 수 있고 점수도 빨리 매기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파트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많이 오르진 않는다, 내가 틀리는 거 계속해서 틀린다 하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RC 영역 중에 첫 번째 영역으로 총 30문항입니다. 짧은 문장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정답을 골라주셔야 되는 문제로 문법 문제와 어휘 문제가 섞여져 있죠. 그리고 명동형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명동형부 전접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전치사, 접속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대충 나오는 비중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명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제 문법이랑 어휘랑 다 합해서 4문제에서 5문제, 6문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도 뭐 2문제에서 3문제, 형용사도 4문제에서 5문제, 6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고요. 자, 부사도 항상 5문제에서 뭐 6, 7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라고 불리는 이 명동형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전치사 문제 같은 경우도 2문제에서 3문제, 접속사는 뭐 4문제까지, 5문제까지도 나오고, 준동사 문제도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대명사라고 해서 항상 나오는 좀 소유격 다음에 명사 출제하는 포인트로 1문제, 그리고 많이 나오면 뭐 지시대명사나 부정대명사까지 이어가서 2문제까지 출제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건 아무래도 구조 분석이죠. 공부하시다 보면은 쌤, 저는 여기가 왜 주어 자리인지, 여기는 왜 동사 자리인지, 이 빈칸이 전치사 자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를 차차차 이렇게 쌓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은 구조 분석이고요. 구조 분석을 통해서 그 빈칸에 들어갈 자리, 여기 들어갈 품사가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파악하셔야 되겠죠. 선택지 A, B, C, D를 보시면서 이게 문법 문제인지 어휘 문제인지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선택지 A, B, C, D가 다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끝부분만 약간씩 다르다라고 생각되시면은 문법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완전 다 다른 문제로 들어가 있으면은 어휘 문제로 보시면 되겠죠. 이제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구조 분석과 그리고 문법적 사항들을 다 생각을 하셔서 문법적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어휘, 해석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약간 문법이 곁들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빈칸 다음에 전치사 in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선택지 A에서는 participate이라고 물어봤고, 선택지 B에서는 deal이라고 물어봤을 때 완전히 다르니까 이거는 어휘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in이랑 어울리는 collocation, 그러니까 수거 표현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participate in 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deal은 deal with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법적인 포인트, 수고적인 포인트를 같이 외워서 풀어야 되는 어휘 문제에서 난이도를 좀 여러분들이 높게 체감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어의 품사는 여러분 문법에서 유용합니다. 이 단어가 명사냐, 형용사냐, 동사냐 이런 거는 문법 공부하실 때 정말 유용하고요. 단어의 뜻은 어휘 문제에서 유용하겠죠. 그리고 이 단어 뜻이라는 거는 단순히 Part 5뿐만 아니라 Part 6 그리고 Part 7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 공부는 여러분들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단어 암기하실 때 처음 공부하실 때에는 가장 큰 뜻을 먼저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품사 같은 경우는 계속 단어 보시다 보면 공통점이 좀 있어요. 션, 전, this 이런 걸로 끝나면 명사구나, 뭐 ly로 끝나면 부사구나 이런 게 있어서 품사는 계속 외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되실 겁니다. 2회독, 3회독 돌리실 때에는 그 단어에 딸려 들어간 기출 포인트라든지 수거 같은 것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정말 고득점 나오실걸요?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건 속도죠, 속도. 쌤, 제가 이거 몇 분 만에 풀어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죠? 자, 내가 900점 이상이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당장 800에서 850이다 하시는 분들은 30문항을 7분 컷으로 가시면 제일 좋아요. 나는 그렇게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시간 제시고요. 7분 이상이 나오더라도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다고 막 너무 막 30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도록 미리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많이 틀린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때는 속도를 조절할 때가 아니고 푼 문제를 맞추는 거를 늘리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답률을 높이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속도도 조금 조절해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여러분 시험이 딱 시작하자마자 LC Direction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 동안에 Part 5로 바로 넘어오셔서 일단은 3문항에서 5문항까지 미리 푸시면서 시간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초반부에서는 보통 대명사라든지 형용사, 명사 문법 등 비교적 쉬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3문제에서 5문제까지는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LC 1번이 시작하자마자 손가락 딱 끼워놨다가 쫙 넘겨주시고 LC에 집중하세요. 자, Part 1, 2 동시 마킹 하시고요. 3, 4 다 푸시고 난 다음에 Part 4에 100번이 딱 끝나고 나면 2차 신분증 검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감독님 들어오셔서 약간은 소란스럽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빠르게 LC 후 마킹을 다 끝내 놓으시고 그 소란스러움이 약간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Part 5 나머지 문제들에 집중을 하셔서 빠르게 나머지 25문항 정도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킹은요. Part 6까지 푸시고 난 다음에 5랑 6를 같이 마킹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중간중간 짧게 마킹하시는 것도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5, 6까지 다 푸시고 난 다음에 마킹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리뷰하는 방법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책에다가 바로 표시를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노트를 따로 만드셔도 괜찮고 이렇게 문서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문서로 만드는 것을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책에다가 하면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정답 표시된 게 너무 눈에 잘 보여가지고 다시 푸는 느낌이 좀 없기도 하고 깔끔한 게 제일 좋아서 저는 그냥 문서화 시키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오답 노트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 뭐 문항수 적으셔도 되고요, 안 적으셔도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뭐 부사절 접속사 문제인지 전치사 문제인지 동사 문제인지 형용사 문제인지 그런 건 어느 정도 구분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랑 선택지 ABCD를 다 적어두시겠죠? 그리고 나면 구조 분석 해보세요. 구조 분석을 해보셔야 여기 빈칸이 누구 자리였는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고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셨을 때에도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요. 구조 분석을 하시고요. 자, 모르는 단어나 품사가 있으셨거나 수거가 있으셨다면 당연히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정답의 이유와 오답의 이유를 확실히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빈칸에 정답을 넣어서 여러 번 읽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만약에 30분을 딱 주시고 Part 5 문제 100문제 만들어봐 라고 하신다면 아마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Part 7 지문에 빈칸을 만들어서 Part 5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Part 7을 많이 읽어두시는 것도 Part 5와 Part 6가 같이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나 내가 콜로케이션이 약해, 나는 수거 표현이라든지 그런 거에 너무 약해, 나는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수거 표현들을 잘 몰라,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Part 7 지문을 많이 읽어주시면 Part 5와 6에서도 유리하게 쓰인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리뷰가 지금 딱 올라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 모양으로 여러분들 예쁘게 오답 노트 정리하시면서 시험 전날에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잖아요. 정답이랑 오답이 다 오른쪽에 몰려져 있을 거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내가 이런 문제에 약하구나 라고 경험을 하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더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Part 5 공부 방법과 또 특징 그리고 리뷰 방법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괜찮았나요? 여러분 Part 5에서 정말 좋은 점수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 Part 6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점수 받으세요. 안녕.